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긴 호흡으로 100년 후 인류의 미래 식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한 끼가 사실은 과학과 기술, 정책과 문화, 그리고 윤리의 결정을 모아 만든 결과라는 점을 먼저 떠올려 보시죠. 질문은 간단합니다. 100년 뒤에도 우리는 지금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식탁을 마주하게 될까요? 대답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능한 미래들을 차분히 펼쳐 여러분 스스로 선택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식량 위기의 서막. 지금 이 순간 지구에는 약 8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전망은 2100년경 100억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구가 늘면 식량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농지와 물, 에너지와 비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숲을 베고 사료용 콩을 심으면 탄소 흡수원이 줄고 기후는 더 불안정해집니다. 가뭄과 홍수, 염해와 병해충은 점점 더 잦고 강해지고 어획량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곳이 많습니다. 소고기 1kg에 들어가는 물과 사료, 메탄 배출량을 함께 생각하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다음 세기의 식탁을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이 뚜렷해집니다. 위기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생산, 유통, 저장,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이 동시에 바뀌어야 하는 복합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묻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어떤 가치를 지키며 먹을 것인가? 두 번째 장면. 배양육, 실험실에서 자라는 고기. 배양육은 동물의 세포를 채취해 영양액 속에서 증식시키고 근육 섬유와 지방을 원하는 비율로 배합해 식탁에 올리는 기술입니다. 2013년 네덜란드 연구팀이 공개한 첫 햄버거는 상징이었습니다. 비쌌고 투박했지만 가능성이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배양액의 조성은 값싸지고 바이오리액터는 커졌고 식감과 향을 만드는 기술은 섬세해졌습니다. 우리는 고기는 반드시 도사를 포함한다는 오랜 등식을 고기는 세포로 복제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장으로 바꿀 준비를 합니다. 배양육이 약속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숲을 덜 베고 동물을 덜 아프게 하고 질병과 항생제의 그늘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100년 뒤 정육점의 진열장은 이렇게 바뀔지 모릅니다. 초저지방 한우형 배양 스테이크, 오메가3 강화 연어 배양 슬라이스, 알레르기 저감 닭가슴살. 고기의 정의가 넓어질 때 우리의 선택지도 함께 넓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을 고르시겠습니까? 세 번째 장면. 곤충 단백질, 작지만 강력한 공장. 한국의 들녘에서도 한때 메뚜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은 오래전부터 애벌레, 귀뚜라미, 딱정벌레를 식량으로 삼아왔습니다. 곤충은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자라고 사료 효율이 높고 물과 땅을 적게 씁니다. 온실가스도 상대적으로 적게 냅니다. 영양도 뛰어납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이 풍부하고 가공하면 분말 오일 페이스트 등 다양한 원료로 바뀝니다. 거부감은 포장과 조리법이 바꿉니다. 크래커와 면, 쉐이크, 베이커리 속에 스며든 곤충 단백질은 맛있다는 경험을 통해 인식을 전환시킵니다. 100년 뒤 학교 매점의 인기 메뉴를 상상해보세요. 미럼 초코바, 귀뚜라미 그래놀라, 바질 페스토 곤충 파스타. 식량이란 결국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은 반복된 좋은 경험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확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장면. 식물성 대체육, 고기를 닮은 식물. 콩과 완두, 버섯과 해조에서 얻은 단백질을 추출조합 가공해 고기의 식감과 향을 재현합니다. 초기의 제품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었고 지금은 거의 같은 것이 되었으며 다음 세대는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낮추고 섬유질과 미세 영양소를 높이고 개인의 건강 데이터에 맞춰 조성비를 미세 조정하는 맞춤 스테이크가 그 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우리는 왜 고기를 닮게 만들까? 정답은 문화적 전환의 완충제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형태는 변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대체육이 성공하려면 맛, 가격, 접근성이라는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술은 맛의 장벽을 낮추고 규모는 가격의 장벽을 깎으며 유통혁신은 접근성을 밀어올립니다.
100년 뒤 시장의 표지는 이렇게 쓰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심장을 위한 레드컷, 당신의 장을 위한 그린 패티, 당신의 뇌를 위한 오메가 블렌드. 뜨면 손목 밴드가 밤새 측정한 수면의 질, 심박, 혈당 변화를 서버로 보냅니다. AI 영양 코치가 오늘의 필요량을 계산합니다. 냉장고 옆 프린터에 카트리지가 꽂혀 있습니다. 단백질 베이스, 섬유질 블렌드, 미량 영양소 캡슐, 풍미 모듈. 버튼을 누르면 층층이 쌓이며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활력이 필요해요. 라임 향 스무디와 카카오 니브 토핑 오트바가 동시에 출력됩니다. 점심에는 업무 패턴을 반영한 집중력 강화 식단이, 저녁에는 소화 부담을 낮춘 회복 식단이 프린팅됩니다. 개인의 질병 이력과 알레르기, 종교적 윤리적 식습관도 프로파일에 저장됩니다. 기술은 배려를 자동화합니다. 맛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풍미 데이터베이스는 사람이 좋아하는 조합을 학습하고 지역과 계절, 기분에 맞춰 제안합니다. 6번째 장면. 스마트팜과 수직농장, 도시에 들어온 밭. 도심의 유휴 빌딩이 유리 패널과 LED로 빛나는 수직농장으로 바뀝니다. 외부의 계절과 무관하게 내부는 늘 봄입니다. 센서는 뿌리의 수분과 양분을 실시간으로 읽어내고 제어기는 필요한 만큼만 공급합니다. 과잉은 줄고 결핍은 사라집니다. 농부는 흙을 만지는 손에서 키보드와 대시보드를 다루는 손으로 변신합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흙입니다. 유통거리는 짧아지고 수확 즉시 소비지로 이동합니다. 신선도는 오르고 폐기율은 내려갑니다. 농업은 더 청정해지고 더 예측 가능해지고 더 회복 탄력적이 됩니다. 그러나 전력과 자본 의존도라는 새로운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는 에너지와 물을 순환하는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합니다. 식량, 물, 에너지. 이 넥서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시도입니다. 7번째 장면. 해양 농업과 미세조류, 그리고 합성 생물학. 바다는 거대한 농지입니다. 플로팅팜은 해조를 길러 식품과 바이오 연료, 포장재의 기초 원료로 씁니다. 미세조류는 빛과 이산화탄소만으로 고품질 기름과 단백질을 만듭니다. 광생물 반응기는 도심 외곽의 공장지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발효 탱크에서는 미생물이 설탕과 이산화탄소를 먹고 정밀 발효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카제인, 난백, 콜라겐이 동물 없이 태어납니다. 합성 생물학은 레시피를 바꾸는 과학입니다. 유전회로를 디자인해 원하는 분자를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저비용으로 생산합니다. 100년 뒤 식품 라벨에는 원산지 옆에 합성 경로가 함께 표기될지 모릅니다. 원산지 환태평양 해상팜 합성 경로 발효. 정밀 추출. 미세 조정. 우리는 자연을 대체하는가 아니면 확장하는가? 질문은 무겁지만 답은 우리의 사용법에 달려 있습니다. 8번째 장면. 위기 대응 작물과 유전자 편집. 기후는 변했고 작물은 적응해야 합니다. 가뭄과 염분, 고온과 병해충의 강한 품종이 생존을 가릅니다. 전통 육종은 느립니다. CRISPR 같은 유전자 편집은 목표 형질을 빠르고 정확하게 부여합니다. 소금밭에서도 자라는 벼, 낮은 물로도. 여무는 밀, 고온에도 암수화분이 정상인 옥수수가 시험 포장을 벗어나 들판으로 나갑니다. 안전성과 생태 영향, 종자 주권과 접근성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 규칙은 사회의 합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100년 뒤 식량 체계의 회복력은 다양성에서 옵니다. 유전적 다양성, 재배지 다양성, 식문화 다양성. 한 가지 답을 과신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9번째 장면. 우주 식량과 폐쇄 생태계. 달과 화성으로 가는 길에서 인류는 닫힌 시스템에서 먹고 마시는 법을 배웁니다. 물은 재활용되고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순환되고 폐기물은 다시 영양분이 됩니다. 작은 생태계가 사람과 함께 숨쉽니다. 미세조류는 공기와 단백질을 동시에 책임지고 외소종 채소는 짧은 주기로 수확됩니다. 빛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파장으로 조합됩니다. 우주 식량의 기술은 지상 재난과 극한 기후에 대비하는 시민들의 생존 도구로 내려옵니다. 학교의 과학실에는 작은 생태박스가 놓입니다. 아이들은 씨앗을 심고 물을 아끼고 순환을 이해합니다. 미래의 식탁은 과학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10번째 장면. 하루 시뮬레이션. 2125년 어느 가족의 식탁. 아침입니다.
부엌 프린터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달콤한 향을 뿜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집중 스무디와 온화 토스트. 부모의 건강 데이터에 맞춘 저염 단백질 스프레드가 토스트 위에 얇게 펴지고 아이들의 성장 점수에 맞춘 칼슘 젤리가 옆에 놓입니다. 학교로 가는 길, 아이는 스마트 패치로 알레르기 경고를 확인합니다. 급식 프린터는 그 정보를 받아 다른 레시피로 조정합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구내식당에서는 대양 연어볼과 해조 샐러드가 인기입니다. 동료들은 VR 식당의 창가 자리를 예약합니다. 바깥 풍경은 가상의 부케입니다. 퇴근길 마트에는 지역 프린트 레시피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맛 군산 바람막 이파와 수직농장 토마토. 밤이 되어 가족은 각각의 방에서 식사하지만 스크린 속에서는 한 식탁에 모입니다. 화면 너머에 함께 있음이 진짜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식사가 끝나면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분리건조 분쇄합니다. 일부는 가정용 발효기에 들어가 내일의 영양 카트리지가 됩니다. 가족은 서로의 하루를 묻고 다음 주말에 현장 농장 체험을 예약합니다. 도시 농업은 새로운 가족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11번째 장면. 경제 정책 공정성. 푸드테크는 자본짐약적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표준, 안전성, 표시, 데이터 주권, 접근성. 소득과 지역에 따라 영양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조와 공유 인프라가 설계됩니다. 학교 병원 요양시설부터 공공 프린터가 깔립니다. 농민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토양을 지키는 탄소농법의 보상을, 데이터 농부가 되는 교육의 투자를, 지역 유통망을 묶는 협동의 지지를. 기업은 투명한 원가 구조와 배출 저감 목표를 공개하고 소비자는 정보에 근거한 선택으로 시장을 움직입니다. 100년 뒤에도 민주주의가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손가락으로 하지만 매일의 소비는 젓가락으로 합니다. 12번째 장면. 문화와 경험, VR 만찬의 명암. 사람은 영양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향과 소리, 온기와 대화가 식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가상 만찬이 탄생했습니다. VR은 꿈의 식탁을 펼치지만 동시에 고립의 위험도 키웁니다. 그래서 도시는 공동 식사관을 운영합니다. 프린트는 집에서, 만남은 동네에서. 셰프는 레시피보다 알고리즘을 더 자주 만지고 소믈리에는 데이터 향미학을 연구합니다. 예술가들은 식사를 공연으로 확장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맛인가? 혀가 느끼는 분자, 뇌가 해석한 기억, 함께 앉은 사람의 온기. 셋이 모일 때 비로소 맛있다가 됩니다. 미래의 식탁은 기술로 채워지고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13번째 장면. 음식물 쓰레기와 순환경제.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이 버려집니다. 유통 중, 조리 중, 소비 중에 사라집니다. 100년 뒤 식량 체계는 순환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남은 음식은 즉시 분류되어 영양소로 환원되고 일부는 발효건조 재조합되어 다시 카트리지가 됩니다. AI는 가정의 소비 패턴을 학습해 과잉 구매를 줄입니다. 냉장고는 보관 중인 재료의 남은 수명을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도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와 사료, 비료로 변환하는 허브를 갖습니다. 순환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됩니다. 쓰레기를 줄입시다가 아니라 쓰레기는 곧 자원입니다라는 문장이 자리 잡습니다. 14번째 장면. 정신 건강과 음식의 관계. 현대 영양학은 뇌-장축, 즉 장내 미생물과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주목합니다. 100년 뒤의 식단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정서를 조율합니다. 장내 미생물 맞춤형 유산균 패키지, 세로토닌 전구체가 강화된 아침 식사, 멜라토닌 합성을 돕는 저녁 간식이 개인의 리듬을 돕습니다. 푸드 테라피는 의료와 요리의 경계를 허물고 마음의 처방전을 식탁 위에 올립니다. 식량은 생존을 넘어서 웰빙, 정신적 안정의 자원이 됩니다. 15번째 장면. 전통과 혁신의 공존. 미래의 식탁이 모두 인공적이고 디지털화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흙냄새를 그리워하고 장인의 손맛을 존중합니다. 지역 축제에서는 토속 품종으로 지은 밥을 나누고 발효 음식의 깊은 풍미를 즐깁니다. 혁신이 생활의 편리를 책임진다면 전통은 삶의 뿌리를 지켜냅니다. 100년 뒤의 사람도 설날 아침 떡국을 먹고 추석 저녁 송편을 나눌지 모릅니다.
다만 그 쌀가루는 수직 농장에서 자란 품종이거나 합성 곡분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연속은 함께 갑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를 품습니다. 16번째 장면. 국제 정치와 식량 안보. 식량은 무기이자 외교 수단이었습니다. 100년 뒤에도 이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기가 되는 것은 밀과 옥수가 아니라 데이터와 특허, 발효균주의 소유권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공유와 독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기아와 불평등을 막으려면 공공 레시피와 오픈소스 균주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기업, 시민이 맺는 사회적 계약이 식탁을 규정합니다. 먹는 문제는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17번째 장면. 종교와 윤리. 식습관은 신앙과 가치관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채식주의, 코셔와 할랄, 금식과 제례, 배양육과 합성 단백질, 곤충 원료가 이런 규율과 어떻게 만날까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하며, 일부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윤리적 소비 운동은 더욱 확장되어 탄소 발자국, 수자원 발자국, 동물 복지 지표가 함께 표시됩니다. 100년 뒤의 소비자는 가격표 옆에 작은 QR코드를 스캔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음식은 나의 신념과 조화를 이루는가? 18번째 장면. 교육과 세대. 미래의 아이들은 과학실에서 작은 수직 농장을 돌보고 발효 탱크에서 효모의 성장을 관찰합니다. 교과서 속 식품 영양학은 현실의 급식실과 바로 연결됩니다. 아이들은 데이터와 경험으로 영양을 이해합니다. 세대는 음식을 통해 연결됩니다. 할머니는 옛날 밥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주는 그 이야기를 3D 프린터로 재현합니다. 기억은 맛으로, 맛은 이야기로, 이야기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100년 뒤에도 식탁은 세대를 잇는 끈입니다. 19번째 장면. 팬데믹과 회복력. 2020년대 코로나19는 공급망 붕괴의 경험을 남겼습니다. 100년 뒤에도 팬데믹, 전쟁, 자연재해는 올 수 있습니다. 분산된 스마트팜과 로컬 발효 시스템, 가정용 프린터는 위기의 완충제가 됩니다. 식량 체계가 집중해서 분산으로, 글로벌에서 지역으로, 선형에서 순환으로 전환되면 위기 회복력이 커집니다. 재난 대비 식량은 더 이상 비상용 상자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탄력적 식탁은 위기 시대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20번째 장면. 기술의 빛과 그림자. 기술은 가능성을 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존과 위험을 만듭니다. 대규모 데이터 해킹으로 개인의 건강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프린터의 알고리즘이 특정 기업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합성 생물학의 균주가 생태계에 유출되면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와 감시, 투명성과 책임의 원칙이 필수적입니다. 100년 뒤 식탁의 안전망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서 나옵니다. 21번째 장면. 철학적 질문. 우리는 왜 먹는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라면 알약 하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음식을 통해 관계를 맺고 문화를 나누며 의미를 찾습니다. 배양육과 합성 단백질, VR 만찬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누군가와 함께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는 경험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미래 식탁의 진짜 과제는 효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100년 뒤에도 사람은 음식을 통해 위로를 받고 축하하고 추모할 것입니다. 22번째 장면. 미래 일상의 풍경. 2125년 어느 토요일 아침, 한 노부부가 작은 정원에서 수확한 토마토를 따옵니다. 토마토는 전통 품종과 합성 품종이 교배된 하이브리드로 달콤하면서도 저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손주들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손주는 3D 프린터로 만든 모닝 팬케이크를 들고 할머니는 직접 담근 전통 장아찌를 꺼냅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음식이 같은 식탁에 놓이고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식탁 위에는 데이터 패드가 놓여 실시간으로 영양 균형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단백질이 조금 부족하네. 점심에는 배양 연어를 프린트해 먹자꾸나. 이렇게 미래의 가족은 기술을 활용하되 그 중심에 사람과 관계를 두고 살아갑니다. 23번째 장면. 미래의 직업과 산업. 100년 뒤 식량 체계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푸드 데이터 디자이너, 유전자 식품 컨설턴트, 미세조류 엔지니어, VR 만찬 연출가, 순환경제 코디네이터.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미래의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다루고, 요리사는 생명공학의 기본을 이해하며, 영양사는 정신건강과 사회학을 아우릅니다. 식량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24번째 장면. 미래 도시와 공동체. 도시는 식량을 수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키우고 가공하고 나누는 곳이 됩니다. 빌딩 옥상은 수직 농장으로, 지하 주차장은 발효 탱크로, 공원은 공동 재배지로 활용됩니다. 시민들은 식량 협동조합에 가입해 데이터와 생산물을 공유합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레시피가 다시 살아나고, 세계의 레시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됩니다. 공동체는 식탁을 통해 연결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25번째 장면. 인류학적 관점. 100년 전 우리는 사냥과 채집에서 농경으로, 농경에서 산업화로, 산업화에서 디지털로 식량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배양육과 합성 단백질은 가축 사육 문명을 재편할 것이고, 스마트팜과 순환경제는 농업과 도시의 경계를 허물 것입니다. 먹는 방식은 곧 문명의 방식입니다. 2125년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할지 모릅니다. 21세기 초 인류는 기후 위기와 인구 증가라는 도전에 직면해 음식의 정의를 다시 썼다. 26번째 장면. 개인의 선택. 미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선택으로 구체화됩니다. 마트에서 어떤 제품을 고르는가, 앱에서 어떤 레시피를 선택하는가, 식탁에서 누구와 함께 나누는가. 작은 선택이 모여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거대한 시장이 다시 우리의 환경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100년 뒤 미래 식량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질문이 곧 미래를 여는 첫걸음입니다.